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간만에 제가 FSD 베타가 실려있는 모델 Y를 운전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예측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것을 이제 잘 정리해준 기사들이나,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내 땅 이론, 그런 것까지 다 한번 배터리까지 이제 차근차근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기사죠. 테슬라가 전혀 스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정부가 리콜을 하고 자율주행적인 측면, 주행 보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테슬라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이미 다 대비를 하고 있고 계속 OTA로 활발히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 리콜이 아닌 게 돼버리고 있죠. 전혀 지금 정부 기관이 테슬라를 제재를 못할 거라고 제가 이미 그렇게 예측한 바가 있는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드디어 이제 NHTSA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뭔가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전혀 법적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제재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지금 법안들이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 보조에 대해서 한 발짝,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가 뭐냐면 그냥 사고가 나고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제 리콜을 한다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좀 대응이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기술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대응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서 이런 Crash Avoidance System Evaluation Act 이런 것들도 지금 런칭을 대기하고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 미리 좀 더 테슬라 같은 회사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부단히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글쎄요, 기술이 훨씬 더 빨리 도망가고 있고 점점 이렇게 법적인 면들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테슬라가 일단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겠죠. 후발주자들이 과연 그런 촘촘한 법망들을 깨면서 자율주행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도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한데, 테슬라가 지금 좋게 생각하면은 미국의 이런 자율주행적인 법을 같이 만들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FSD 베타도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아버지께서 계속 강조하는 원 스텝 바이 원 스텝 업데이트하고 자료 수집해서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한 발짝 가듯이 법도 지금 쫓아가기 좀 많이 뒤쳐졌지만 지금 법망들도 계속 이제 차근차근, 그러니까 테슬라 때문에 법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예측했던 전혀 지금 NHTSA는 테슬라를 제재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럴 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제 대비를 하고 있지만, 그 덕에 어떻게 보면은 NHTSA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법안들, 그러니까 이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계속 한 발자국씩 나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 완성에 이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기사는 제가 원래 기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약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와 핀트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읽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도로교통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진짜 빨리 늘고 있습니다. 이게 75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랍니다. 그러니까 12%가 올랐는데요. 그래서 지금 더더욱이 정부기관에서는 더 몸을 사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이나 주행 보조에 대해서 좀 리버럴하게, 좀 더 이런 여유롭게 제재하는 것이 이제 걱정인 거죠. 자동차 사고가 너무 갑자기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1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로드트립이 확 늘었거든요. 비행기를 못 타다 보니까 그 수요가,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개인 자가용, 개인 차로 다 몰리다 보니까 교통량이 늘어서 저는 이런 데스 라이즈가 더 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사고 레이트도 오르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 트래픽이라는 거는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량이 늘게 되면은 더 다이나믹한 상황이 연출되니까 레이시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년 정도는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현재 정부가 좀 몸을 사리는 면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는 이런 테슬라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이나 주행 보조가 완성이 되면은 교통사고가 현격히 줄을 거라는 거죠. 엄청나게. 근데 아직 이게 과도기라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그러니까 테슬라를 맛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대립인데 결국 테슬라를 소유하게 되고 이러면은 완전히 친테슬라로 확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테슬라가 자랑하는 오토파일럿이라든지 FSD 베타라든지 제가 오늘 아이폰으로 좀 이렇게 찍어본 그런 데서 보면은 물론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제가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게 유튜브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잘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를 동시에 보여주니까 저렇게 안 되면 누가 타냐 이게 알고 쓰면은 굉장히 좋은 툴로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안 되는 게요 옛날에는 좀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저도 그래서 안전상 맞다 이걸 진짜 동등하게 놓고 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진짜 이제는 CT가 아니고는 서버부는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라는 거죠. 잘해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열에 한 9번은 성공하고 한 번 정도 실수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이 이건 이제 심각한 거죠. 근데 그거를 알고 내가 쓰면은 운전이 참 편하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모델 Y 갖고 있는 거 찍었는데 이렇게 진짜 대로 사거리에서도 지금 가상의 라인들을 지금 계속 그려가면서 각자의 차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계속 예측샷을 하고 있고요. 너무 잘하죠. 그래서 저도 결국은 모델 S는 FS 베타를 그러니까 FSD를 탑재를 하긴 했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결국은 그게 싫어서 이제 결제를 했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Y를 타보니까 베타 무조건 해야겠다. 그리고 모델 S의 입력 장치가 너무 적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입력하는 건 죄다다 방해물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베타를 쓰게끔 그 요캔들도 오토파일럿을 써보면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가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차가 절대로 기존의 어떤 관점으로 지금 NHS에 못 따라오는 거 보십시오.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는 차를 평가하는 게 힘듭니다. 이건 정말 다른 세상이고 지금 이런 좌회전 같은 경우도 신호등에서 잘 많은 차들이 왼쪽 그림 보십시오. 그러니까 차들을 정말 잘 인식을 잘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여러 번 진짜 도로 상황은 조금만 찍어봐도 정말 해저드 그러니까 위험이 진짜 도처에 도사리고 있죠. 보면은 지금 두 차가 같이 도는 겁니다. 이거 받는 거 아니까 제가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아주 깔끔하게 잘 얘는 갈 길 가고 저는 좌회전해서 쭉 잘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호등이나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화면을 좀 크게 바꿨죠.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다 찍은 게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쭉쭉 가다 보면은 이게 기찻길도 나오는데 기찻길도 참 여유롭게 넘기고요. 신호등 같은 경우도 잘 인식하고 앞차가 없어도 베타 같은 경우는 지금 FSD만 갖고 있고 미국에서 베타 없이 쓰시는 분들은 신호등에 좀 짜증 나실 수 있죠. 왜냐 앞차가 가이드하는 차가 없으면은 속도를 줄이지만 베타는 전혀 줄이지 않습니다. 그냥 갈 길 갑니다. 사람같이 하는데 오늘도 참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거 보십시오. 보면은 앞에 저 렉서스인가요? 이 SUV 한 대가 지금 차선에 바퀴를 하나 걸치고 있죠. 왜냐면 여기서 가다가 여기가 아니었구나.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이제 미리 이제 바꾸는 바람에 저기에 이제 걸쳐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른 회사 차들이었으면은 이걸 보고 섰거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걸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전혀 속도 하나 줄이지 않고 가던 길 가면서 속도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차선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쓰면서 이걸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니. 근데 이런 일이 제가 특수해서 요런 한 케이스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열의 9은 다 이렇다니까요. 정말 별의별 상황을 다 인간같이 피해가고 어떤 회사가 이걸 이렇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타보고 나면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테슬라에 진짜 딱 가다가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 봐서 벌써 자기가 스스로 차선 바꾸고 제가 하나도 심지어 엑셀레이터조차 밟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상황 보고 바이크 라인도 보고 적당히 여기서 또 차선 또 바꿔가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다 확인해 가면서 여기서 아주 다음이군요. 이 바이크 레인이 있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법이 그 바이크 레인 어느 일정 거리에서만 바이크 레인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맞춰서 다 보고 상황 보고 해서 갈 길 다 갑니다. 좌회전 우회전 진짜 잘합니다.
근데 못하는 것도 제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절대 맹신하면 안 되지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운전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주변 상황을 다 일일이 체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덜 수 있는 거죠. 정말 많이 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급되면은 전 당연히 사고율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비록 NHTSA가 대응이 전혀 안 되지만 이러면서 여기도 한 스텝 한 스텝 법이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테슬라가 유산으로 이렇게 다 해놓고 법망도 이걸 복잡하게 해놓으면은 후발주자들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지금이야 오히려 이렇게 블루오션이고 견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테슬라한테도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고 아직은 일단 이렇게 차츰차츰 다 발전한다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발을 들이면은 지금도 미국 내에선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잘 받습니다. 가격을 필히 여러 군데 이렇게 코트를 받아보시는 거를 미국에 계신 분들은 추천하고요. 그러면은 거의 산 가격에는 파는 것 같긴 합니다. 심지어 이제 모델 3 말고 지금 모델 Y를 팔아야 되나?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모델 Y 가격은 미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새 차보다 더 비쌉니다. 뭐 65,000불. 지금 뭐 2,100불 이상 더 비싸다라는 거. 그러니까 1년 지나고 한 10,000마일 가까이 탄 게 새 차보다 한 2,000불 더 비싸다라든지 지금 여전히 올해 말까지는 테슬라의 중고 가격은 매우 높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물론 내연기관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테슬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테슬라를 타고 싶어서 미국 내에서는 이러니 제가 이렇게 테슬라가 많은 캘리에서도 모델 S의 이제 롱레인지인데 이제 요크 스티어링 휠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적인 측면들 이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은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임이라서 지금 미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는 좀 더 FSD의 기능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베타까지 쓰고 있고 베타가 지금 6만 대 이상 뿌려졌기 때문에 더 파급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맹심하면 안 되는 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위험한 것도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그러니까 우회전하다가 이런 폴 같은 경우를 박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전방 주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훨씬 더 로드가 팍 준다라는 경우. 점. 그러니까 제가 더 이렇게 하니까요. 여행 유튜브를 좀 개설을 해야 되나?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주말에 이렇게 로드트립을 하면 더 많은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에 가족끼리 훨씬 더 많이 가게 되고 근데 모델 S의 승차감은 확실히 한 수 위인 거는 확실한 것 같긴 합니다. 그것도 아버지랑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덕분에 테슬라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고 정말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회사가 이 정도까지 해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특히 시티나 이런 데서는 뭐 한두 블락 가면 힘드니까. 근데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진짜 한 10번 왕복하면은 한 번 정도 으악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한두 번.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 정도만 긴장하고 써도 훨씬 피로도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지금 자율주행적인 측면이 정말 그러니까 주행 보조가 정말 중요한데 루시드가 드디어 이제 OTA를 한다 그래서 이거 괜히 내가 비판을 했구나. 역시 그러기가 무섭게 이런 걸 하나 봤더니 아직이더라고요. 아직 이게 OTA를 하긴 했는데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이랑 이머전시 브레이킹, 크로스 트래픽 프로텍션, 레인 디파처 프로텍션, 그러니까 흔히 있는 내연기관에 있는 주행 보조를 지금 업데이트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비싼 돈을 주고 이 기능조차 없이 지금까지 쓰셨다라는 건데 물론 전에 기사에서 몇백 대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피셜리 지난해에 루시드가 딜리버리한 건 좀 더 집계가 나와봐야겠지만 생산은 수백 대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어닝이나 이런 데서 나오긴 하는데 그가 과연 견제를 하기 위해서 루시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진심 어린 저는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견제할 만한 회사는 아직은 아닙니다. 일단은 몇백 대 만드는 게 아니라 인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난 기사에도 루시드 역시도 필 앤 피니시 문제로 계속 지연되는 면도 있습니다. 해결이 되겠죠. 근데 아직 너무 적고, 이래서 진짜 17만 불 세금 딜리버리 하면 더 비싸게 줬을 텐데, 그래도 거의 7,500불 받으면 한 17만, 16만, 17만 불 하겠네요. 그 돈을 내고 이 기능조차 없이 차를 썼다. 저는 모델 S를 뽑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델 S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서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주행 보조 없이, 그리고 더군다나 진짜 중요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1.1-5에서 업데이트를 한다. 언제 오토파일럿 같은 기능을 해줄지 지금 데이터 수집이 어려울 텐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 프로덕션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텍사스에 지금 캐소드 팩토리를 짓고 있고 어느 정도 자체 기술을 제대로 확보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파나소닉과 오랜 관계에서 어느 정도는 노하우를 좀 터득한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파나소닉이 정말로 아예 진짜 천막 치고, 그러니까 막 가림막 치고 절대로 테슬라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협력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기술이 넘어갔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테슬라 스스로도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를 차근차근 지금 양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율주행적인 주행보조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회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포드나 GM도 배터리 공장을 한국 회사들과 합작해서 지으려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팽창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버지의 내 땅 이론을 적용해 보면은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화재입니다. 리콜이죠. 그래서 화재가 나서 전기차 보시면 현대 LG 보십시오. 서로 보상하라고 치열하게 싸우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네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아니다 네가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 배터리는 화재 나면 타버리기 때문에 조사하려면 무지무지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시간은 엄청 흐르고 많은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 회사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합작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니까 각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 다 하지 않는 한은 진짜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포드나 GM의 이런 레비뉴를 합쳐도 테슬라가 5년 안에 넘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테슬라는 지금 순이익들이 웬만한 내연기관 업계를 넘어버렸죠. 완전히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회사들과 그 배터리 관계도 그렇게 순탄할 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리콜에 있어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정말로 지금 포드도 계속 간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건지 인하우스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2023년까지 60만 대나 생산할 거면 리콜이라든지 이런 걱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본인이 걱정해서,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에 대한 어떤 욕심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회사들과 합작을 하지만 리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얻지 않으면은 기술이라든지 자꾸 요구사항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이 모호해진다라는 거죠. 기술을 요구하는 건지 안전상 그거를 요청하는 건지 이제 애매한 상황이 돼서 결국은 두 회사 이해관계가 부탁드리면서 저는 굉장히 삐그덕거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이게 결국은 지금이야 배터리가 비싸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채널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은 정말 비판을 받았었죠. 배터리 회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왜냐면 일단 누가 봐도 돈을 못 벌 거라는 건 그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고체에 꿈과 희망을 얻고, 그렇지만 결국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몇 년이 흘렀지만 1, 2년이 흘렸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다 그냥 갔는데, 이것도 과연 리콜이랑 화재 문제가 있는 그런 주요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지금 GM이나 포드가 자체 생산을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과도 굉장히 이 애매한 관계가 저는 좀 걱정된다라는 거죠. GM도 지금 여러 가지 배터리 회사 벤처들한테 슬슬 손을 뻗치기 시작했고, 이 벤처가 근데 한국 분이 만드셨더라고요. 확실히 이 배터리 업계 한국 분들이 파워가 센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다들 포드나 GM도 나름의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이 더딜 수도 있고 좀 난항이 조금씩은 지뢰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이론을 베이스로 하면은. 근데 테슬라는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 봐도 참 지구상에 와 진짜 역대급으로 존재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모델 Y를 간만에 몰아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FS 베타 신청해야겠다 해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결국 모델 Y를 몰아보고 역시 승차감이 S가 더 좋고 다 좋은데 자율주행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그러니까 그전엔 그렇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 정도 베타의 성능이면은 이게 우선이다. 저도 그게 많이 이제 스탠스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S도 베타를 신청했고 베타 없으면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차저는 무한정 확장하고 있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 트윗 보면은 여기다가 좀 만들어 달라는 여기가 좀 텅텅 비었죠. 이게 예정하는 데는 많은데요. 그걸 다 이제 지워버리면 여기 다 지금 레벨 2만 있거든요. 칸쿤까지는 이제는 잘하면 가겠더라고요. 텍사스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근데 여기 로스카보스라고 서쪽에서는 이제 칸쿤보다 멕시코 휴양지로는 까보가 유명한데 여기까지 가는 슈퍼차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로드트립으로.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트윗하는 거 봐서는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갔듯이요. 여튼 참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제 삶을 많이 바뀌어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참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제 삶이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저렇게 비싼 차도 사게 되고 제가 아직 그렇게 나이가 아주 또 많은 건 아닌데 벌써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기름을 이렇게 주유소를 끊어버릴 거라고는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니까요. 집에서 충전한다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적인 면들 제 삶을 많이 바꿔놓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